네. 사마천 무덤으로 가보겠습니다. 섬서동에 있죠. 그 시안에서 그 약 2시간, 차로 한 2시간 정도 가면 한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성. 여기가 사마천 고향입니다. 기차역이 열나 시골스러워서요. 되게 귀여웠습니다. 이 기차역에 내리는데 옛날 우리 뭐 동해선, 태백선 탈 때 제 고향이 태백인데 그쪽 그 기차역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서안에서 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사마천 내 고향이어서 여기에 사당과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가 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그 동네죠. 사마천이 여기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약간 그 비탈이 하나 있는데 비탈 쪽에 사당이 있습니다. 그 한이포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역에서도 한 차로 한 버스도 있고요. 시내버스도 있고 그 택시 타고 갔었는데 택시 타고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내려서 티켓팅하고 안에 들어가면 사마천 광장이 나오는데 좌우로 이렇게 사마천의 사기의 등장인물들이 쫙 이렇게 조각상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개 보여드리면 사망오제의 오제 있고요. 진시황 이렇게 있고 여태우입니다. 여태우. 양쪽으로 있는데 이건 오른쪽 편에 있는 여태우. 애들 뛰어놀고 있고요. 그리고 한무제도 이렇게 멋있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퉁이의 사마천도 구석에서 열심히 사기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사당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사당부터 나오고 한태사 사마천 사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되게 예뻐서 자세히 보니까 왼쪽에 제자가 있죠. 제자가 있는데 여기 계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글씨입니다. 옹정제, 청나라 황제인 옹정제 구대손, 직계 구대손이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태어난 게 191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청나라가 망하는 해에 태어났는데 어쨌든 베이징에 있는 만주족이고요. 서예와 화가로 유명하고 독특하게 홍루목 연구가로 이렇게 유명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글씨체도 되게 멋있고요. 이 정문을 지나서 가다 보면 나무 폐방도 있고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데 우측으로 싹 돌면 이렇게 계단이 나오고 이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야 사당이 나옵니다. 계단이 되게 멋있고 그래서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하산지양이라고 하는 편액이 걸려 있는 문이 하나 폐방문이 나옵니다. 이걸 지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 52만 자에 달한다는 이 사마천 사기에 마지막 부분에 사마천이 태사공자서라고 하는 글을 남겨서 자기 그 집안의 어떤 유래들을 쭉 쓰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용문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하산지양에서 밭 갈고 농사 짓고 목축하고 이랬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하는 아마 황하일 거고 이게 용문 이러면 이쪽 한청에서는 용문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용문산에서 이렇게 자랐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산지양에서 하양이라는 말이 한때 이 한청의 지명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한청으로 바뀌었지만 쭉 그래서 자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 20살 때부터 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운동 소위 말해서 마치 서하객처럼 그리고 한국의 서하객처럼 이렇게 돌아다녔고요. 쿤민까지 다녔습니다. 네. 쭉 따라 올라가면 이제 그 사당 바로 문 앞에 태사사 이렇게 하나 글씨가 써 있는데 되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글씨고요. 이거는 광서제 때 그 당시 한청 현령이던 왕증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밀란 책에서 열심히 그 사마천의 사기를 내용이 상당 부분 사기다 또는 잘못된 취재들이 많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사마천이 처음 썼을 때의 내용과 달리 상당 부분 나중에 추가 수정되고 또 일부 왜곡될
잘못된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물론 사기의 그 가치가 역사서로서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밀란에서 그 한나라 유방이 세운 그 진승과 왕의 난을 하면서 연락의 사마천을 요겠다가 여기서 까불다가 저희 카메라 작살낼 뻔했습니다. 여기서 요 앞에서. 그래서 굉장히 몸 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싹 들어갔는데 다행히 그 뭐죠 카메라 뚜껑만 깨지고 카메라는 다행히 쓸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헌전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무슨 어떤 사당 이렇게 보면 주로 헌전이 있고요. 헌전에 이제 그 조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헌전 뒤쪽에 침전 또는 침궁이 이렇게 있는 형태로 사당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헌전 앞에 딱 보면 사람들도 있고 비석들도 많이 서 있죠. 비문들도 많이 있는데 편액이 되게 독특했어요. 편액이 되게 독특해서 이게 아마 무슨 중국 그 서예가 협회의 오래된 그 원로 중에 한 명이 썼다고 하는데 사성천추 이런 글자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뭐 제가 그 북서예에 대해서 뭐 별로 많은 건 없지만 이게 아마 전서입니다. 전서로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특히 이 추자 이게 가을 추자잖아요. 천추 추나추동을 줄여서 천추로 해서 세월이라는 의미로 뜻이 바뀌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동서를 어떤 물건이라 하듯이 그런 형태의 천추인데 이 추자가 벼화자에다가 이 거북이죠. 거북이가 있는 게 옛날 그 사마천이 살았을 때 당시에 그 즈음에 그 필체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뒤에가 이제 침전입니다. 침전도 이렇게 있고요. 목난 청풍, 몸가짐을 겸허히 하고 기운을 맑게 해서 이렇게 참배 또는 봉공하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씨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무덤 이야기를 좀 하면 높이는 한 3m 정도, 3m 좀 넘고 둘레는 뭐 16m에서 한 17, 8m 이렇게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직접 재면 정확하겠지만 제 기록에는 제가 아는 기록에는 16m 정도 되는 걸로 알습니다. 사마천은 이 사마천 무덤은 처음에 약 한 사마천이 사망 이후에 한 500년 정도 지난 후 서진시대에 와서 그 당시는 한양이었는데 한양 태수가 처음 무덤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무덤을 바로 쓰지 못하고 일가족들이 사마천의 시신을 특히 수습해서 나중에 의관총 형태로 조그맣게 사당을 두고 이렇게 모셨다고 하는데 310년에 태수가 이렇게 무덤을 쓰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현재의 구조는 몽골족의 마치 게르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나라의 원세조인 쿠빌라이의 특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계속 왕조가 바뀔 때마다 무덤을 이렇게 이제 새로 이제 중건하는 형태로 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원나라 시대에 만든 건데 이게 그대로 그때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참조해서 많이 이렇게 유지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덤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무덤 위로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측백나무인데 측백나무가 다섯 그루인지 아니면 한 그루에 가지가 이렇게 5개로 펼쳐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5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 딱 나오면 오자 등과 그래서 사람들이 오자 등과 백 이렇게 부르거든요. 오자 등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송나라 역사책에 보면 두이전이라고 있습니다. 북송 초기의 사람이죠. 되게 좀 나름대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열전을 두고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북송 때 두의라는 사람이고 이 두의의 아버지가 두우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우균이라는 사람은 원래 상인이었는데
이 좀 성질이 못됐고 인자하지 않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도 못하고 애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돈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아버지가 나타난 거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야, 너 좀 제대로 열심히 살아라. 천재,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도 너의 그 잘못됨을 알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깨우쳐 줍니다. 이에 대해서, 어, 이제 꿈에 깨고 나서 계속 이제 좋은 일, 선행을 많이 베풀죠. 뭐, 많이 베풀고, 다시 이제 꿈에 또 아버지가 또 나타나가지고, 너 천재가 다시 너의 선행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너의 아들이 5명이 태어날 텐데, 그 재능들이 있어서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덕담을 남기는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실제로 부분을 더하면 아니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균의 그 아들들이 5명이 태어났는데 이들이 모두 진사에 합격을 하는 거죠. 과거에 합격을 하는 거죠. 대단한 거거든요. 아들 5명이 모두 진사에 합격했다. 그래서 이 오자 등과 이렇게 유명한 말이 생겼고요. 이게 사자성어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중국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죠. 오자 뭡니까? 차, 돈, 예, 돈입니까? 아들, 부인, 또 뭡니까? 오자. 뭐 이런 걸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뭐 뜻으로 많이 이렇게 되게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팔괘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팔괘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이유는 이 무덤 중간쯤에 이렇게 그 전조로 벽돌 조각 형태로 쭉 문양이 이렇게 있는데 일부는 뭐 파손되기도 했지만 8개의 궤들이 8개가 쭉 돌아가면서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이 꽃그림, 꽃 문양들이 있는 굉장히 예쁜 무덤입니다. 무덤치고는 되게 아담하면서도 예쁘죠. 예. 대부분 무덤들은 엄청 크거나 뭐 이런 형태인데 아담하면서도 뜻이 있는 그런 무덤인 거죠. 그래서 보면 왜 팔계를 이렇게 사마천 무덤에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이 힌트가 있습니다. 구천인 지제, 통고금지변. 천인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사람, 천인 하면 사실 주역에서 이야기하면 온 세상, 세상사 뭐 이런 의미를 있는 거죠. 이 세상사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세상사의 어떤 관계, 본성 이런 걸 연구할 때 고금을 통해서 이 변화무쌍한 것들을 하마천 사이가 잘 드러냈다. 팔계의 뜻과 굉장히 잘 맞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계묘라고 부릅니다. 사마천 무덤이 몽골족의 독특한 가옥인 이동식 가옥인 게루와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잠시 한 5분 쉬었다가 1교시 미인 스토리, 러브 스토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